세 단어가 있습니다. 너무도 정확해서 피부를 뚫고 한 이야기의 핵심을 직격하는 듯한 단어들입니다. 기회주의적, 계산된, 거래적인. 이것은 단순한 꼬리표나 가벼운 의견이 아닙니다. 겉에 광택을 벗겨내고 차갑고 치밀한 기계 장치를 드러내는 날카로운 칼날입니다. 그것이 이 행성에서 가장 많이 회자된 결혼 중 하나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며 빛을 잃은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애초에 그 빛이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관계입니다. 이 세 단어는 정밀하게 던져진 화살처럼 신중하게 연출된 겉모습 뒤에 숨겨진 한 대통령이 재임 중에 짊어진 가장 큰 정치적 개인적 취약성을 압축합니다. 짧은 정의가 이렇게 엄청난 무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누군가 공인의 본질을 이렇게 규정할 때 단순히 생활 방식이나 성격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암묵적인 고발이자 성격에 대한 진단이며 반짝이는 표면 아래 깊은 균열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번 경우 그 균열은 단지 가정 내부에 머물지 않습니다. 국경과 법을 넘어 한 나라가 지키겠다고 맹세한 제도적 완전성에까지 연결됩니다.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적절한 맥락에서 적절한 청중 앞에서 던져진 단어 하나가 지닌 힘을 가득 찬 공연장 무대 위든 수백만 명이 지켜보는 카메라 앞이든 단 한 단어의 선택이 전체 사건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술가가 공연을 정치적 선언으로 바꿀 때처럼, 혹은 진행자가 값싼 스캔들이 아니라 목표의 가장 아픈 곳을 겨냥한 단어를 던질 때처럼 말입니다. 즉흥이 아닙니다. 순수한 전략입니다. 마치 필연적인 체크메이트를 위해 말을 희생하는 체스 선수처럼. 그리고 그 단어가 추방이고 그 이름이 영부인의 이름일 때 이 대화는 추상적인 이민정책 논의에서 벗어납니다. 그것은 개인적이고 친밀해집니다. 그리고 권력의 핵심이 결코 비추고 싶지 않은 모순을 드러냅니다. 멀리서 보면 완벽해 보이는 그림에 강한 빛을 비춰 균열과 얼룩, 서툰 덧칠을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갑자기 대통령의 지위와 권력의 상징이 폭풍의 중심으로 바뀝니다. 그 폭풍은 대통령 스스로가 만든 것입니다. 이 순간 지켜보는 관객은 단순한 공격이 아님을 압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공적 서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린 것입니다. 특정 법안이나 당장의 정치 논쟁이 아니라 일관성 혹은 그 부재의 문제입니다. 설교와 실제 사이의 깊은 절벽, 그리고 가장 불편한 진실은 그 절벽이 실수가 아니라 성 전체의 기초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도발에 대한 반응은 단순한 짜증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분노입니다. 하나의 실이 풀리면 모든 직물이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 첫 도미노가 쓰러지면 끝에 가서 절대 숨길 수 없는 것이 드러날 수 있다는 두려움. 그래서 질문이 떠오릅니다. 무엇을 숨기고 있는가? 단순한 의견 차이로는 이런 격한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수준의 폭발은 감춰온 진실이 드러날 위협에서 나옵니다. 그 진실은 준비된 성명이나 뉴스 사이클의 소란으로는 지울 수 없습니다. 이런 공격의 잔혹함은 아무것도 새로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판 위에 놓인 말들을 재배치해 왕이 얼마나 무방비한지를 보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대중이 그것을 인식하는 순간 통제된 이야기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손 닿을 수 없는 공인을 보지 않습니다. 대신 모순에 둘러싸인 한 인간을 봅니다. 이 이야기에서 걸려있는 것은 단지 부부의 신뢰나 영부인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최고 권력의 자리가 어떤 적이든 활용할 수 있는 약점을 품은 사적인 관계 위에 놓일 수 있다는 인식입니다. 정치는 단지 의회 연설이나 법안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비공식 대화, 시선, 종이에 남지 않는 거래로도 움직입니다. 기회주의적, 계산된 거래적인 이라는 말은 단순한 도덕적 판단이 아닙니다. 대중이 흩어진 조각을 맞추기 시작하게 만드는 초대입니다. 견고해 보였던 벽의 첫 균열,
균열은 번지고 지지대를 약화시키고 압박 속에서 결국 무너집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정확한 한 문장이 수개월간의 조사나 문서 더미보다 큰 힘을 발휘합니다. 복잡한 진실도 집단의식에 들어올 입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문이 열렸습니다. 극적이고도 돌발적으로 마치 수년간 잠겨있던 파일의 비밀번호처럼 세 단어가 그것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몇 명만 압니다. 하지만 그 안에 무언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사람들은 이제 그 파일의 주인을 전혀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멜라니아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공적 논쟁에 들어섰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저 말싸움, 미국 정치의 끝없는 논란 목록의 또 하나의 시끄러운 에피소드로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겉모습 너머를 볼 줄 아는 이들에게 그 한 문장은 지금까지 뚫을 수 없을 것 같던 벽에 틈을 냈습니다. 다른 공격과 달리 그것은 단순히 정치적 모순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온 가족의 정당성 자체를 흔들었고 더 심각하게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가 어떻게 왜곡되어 개인을 겨냥한 박해의 무기로 변할 수 있는지를 드러냈습니다. 논리는 단순하면서도 치명적이었습니다. 호감이나 이념 차이만으로도 시민권을 박탈하는 주관적 규칙 적용이 허용된다면 모든 귀화 시민은 권력을 쥔 자의 기분에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향은 쉽게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에 살며 가족을 이루고 세금을 내고 지역사회에 기여한 다른 나라 출신의 이웃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이 범죄가 아니라 임의적 정치 결정 때문에 하루아침에 위협받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그 이웃을 자신의 가족으로 바꿔보십시오. 이 논리가 지닌 무게가 보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 무게는 영부인의 이름과 성이 거론되기 전까지는 이론 속 이야기였습니다. 불편함은 공격이 평범한 반대자가 아닌 트럼프가 자주 사용하던 방식을 그대로 돌려주는 인물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더욱 컸습니다. 마치 온 나라가 거울 앞에 서서 이민자에 대한 격한 비난이 자기 집 안에서는 유지되지 않는 모습을 보는 듯했습니다. 멀찍이서 정치판을 구경하는 이들에겐 아이러니였지만 판을 읽는 이들에겐 경고였습니다. 규칙이 일부를 향해 왜곡될 수 있다면 머지않아 모두에게 왜곡될 것입니다. 그래서 반응이 강렬했던 것입니다. 30년 이상 살아오며 정치 싸움을 지켜본 사람들은 정확한 지점을 건드려야만 피를 흘리는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마치 직장에서 관리자가 문제 해결 대신 특정 직원을 벌주기 위해 규정을 이용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규칙 위반의 심각성이 아니라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두가 그 의도를 알아차리고 심지어 대상이 아닌 이들까지 발밑이 흔들리는 것을 느낍니다. 정치에서는 그 불안정함이 수백만 배로 증폭됩니다. 왜냐하면 관리자는 대통령이고 직원은 헌법적 권리를 가진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권위주의적 조치는 대다수 집단이 아니라 변방에서 시작됩니다. 가장 취약한 집단을 시험 삼아 타격해 사회 반응을 살피는 것입니다. 아무도 반응하지 않으면 다음 물결은 더 강하게 옵니다. 2025년 세계가 장기 경제 위기, 국지전쟁, 극단적 정치 양극화를 겪는 지금 두려움과 배제를 통한 통치 유혹은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멜라니아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 논쟁이 아니라 시민권이 권리가 아닌 베풀어지는 호의로 변하는 시스템의 예행 연습이었습니다. 이런 전례를 만드는 것은 폭풍 우 치는 밤에 문을 반쯤 열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아직 바람이 아무것도 쓰러뜨리지 않았을지 몰라도 안으로 들이쳐 모든 것을 뒤엎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집에 초대하지 않은 이가 들어와 물건을 이리저리 옮기기 시작하면 신뢰는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이 시점에서 논의는 멜라니아나 도널드 트럼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됩니다. 자신이 절대 깨지지 않을 거라 믿었던 보장이 한 사람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각자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이민 역사와 다양성으로 이루어진 나라에서 이 논쟁은 특히 민감합니다. 20년, 30년,
50년 전 도착해 지역사회의 일부가 된 가족들, 새벽부터 가게 문을 여는 상인들, 끝없는 교대 근무를 버티는 간호사들, 세대를 길러내는 교사들, 언젠가 모두는 다른 곳에서 왔거나 온 이의 자녀입니다. 그들의 시민권이 정치적 거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발상은 깊은 신경을 건드립니다. 소속감과 한 번의 서명으로 삶이 뒤집히지 않을 거라는 안전감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 계약의 취약성은 미국 국경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2025년의 세계는 인터넷 이전 세대에게는 거의 공상과학처럼 보일 만큼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백악관의 결정 하나가 아시아 환율, 유럽 이민 정책, 아프리카 국가와의 무역에도 파급됩니다. 불안을 권력의 도구로 삼는 지도자들은 이 부작용을 잘 압니다. 환경이 불안정할수록 중앙 집권적이고 강한 통치만이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설득하기 쉬워집니다. 이 사건을 지켜본 많은 이들은 중요한 자리에서 가족 싸움을 목격하는 듯한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사소한 이유 같아 보여도 사실은 수년간 쌓인 원한 은밀한 다툼, 지켜지지 않은 약속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긴장을 모두 앞에서 드러내면 예전의 화합으로 돌아가는 길은 없습니다. 무언가가 영원히 변해버린 것입니다. 시민권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깨달음은 분수령입니다. 정치에 좀처럼 관여하지 않는 이들조차 방관이 곧 다른 이가 대신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한 번 넘으면 되돌리기 어려운 선이 있다는 사실의 인식입니다. 개인적 신뢰가 돌이킬 수 없이 깨지면 어떤 사과도 잃은 것을 복원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이해하려면 단순한 뉴스 소비를 넘어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같은 인물이 어떻게 리더십 스타일을 만들었는지, 어떤 가치를 젊은 시절부터 지녔는지, 어떻게 야망을 세계적 정치 전략으로 바꾸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지구 반대편의 시진핑 같은 지도자들은 전혀 다른 길을 걸었지만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방식에서 똑같이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대통령들의 전기와 그들이 오늘의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명확하고 흥미롭게 풀어낸 특별 이북을 준비했습니다. 이 자료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멜라니아를 처음 만난 장면은 실제로 있었던 모습 그대로 대중에게 전해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수년간 공식 버전은 마치 우아한 결말을 지닌 도시 전설처럼 퍼졌습니다. 뉴욕의 화려한 행사에 성공한 사업가가 들어서고 모델과 눈이 마주친 뒤 잡지 표지를 장식할 만한 로맨스를 시작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서사의 커튼을 거두면 전혀 다른 무대가 드러납니다. 키켓 클럽은 단순히 세련된 칵테일 바가 아니었습니다. 부와 젊음이 은밀하게 거래되는 장소, 패션 에이전트와 권력 있는 사업가들이 비즈니스와 유혹을 뒤섞은 합의를 찾는 사교의 장이었습니다. 동유럽 국가에서 막 건너온 멜라니아는 예술적 전문적 실력보다는 이면의 이해관계와 더 맞닿아 있는 기회 약속에 이끌려온 수많은 젊은 여성 중 한 명이었습니다. 두 사람을 연결한 인물 파울로 잠폴리는 평범한 중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국제 모델들을 투자자 사업계에게 소개하는 시장에서 활동했고 그곳에서의 모든 소개와 초대는 각기 목적과 가치를 지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멜라니아가 얻게 된 빠빠 아인슈타인 비자서는 원래 해당 분야를 혁신한 천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었지만 당시 가장 두드러진 활동이 스포츠 잡지 수영복 화보였던 젊은 여성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계에서는 이해와 영향력이 만나는 순간 법도 형태를 바꿀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 패턴은 첫 만남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식 서사가 말하는 것과 달리 그들의 유대는 장기 투자처럼 기대 수익과 암묵적 조건이 오가는 사교 공간에서 형성되고 강화되었습니다. 트럼프가 찾은 것은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라 자신의 이미지 포트폴리오를 완성할 조각이었습니다.
멜라니아는 안정적인 물질적 기반뿐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는 거의 도달할 수 없는 가시성과 보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개인적 이해관계를 넘어 이런 관계가 제프리 앱스타인과 기슬레인 맥스웰 같은 인물들과 얽힌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모임은 단순한 사교장이 아니라 연결의 허브였습니다. 파티, 여행, 겉보기엔 즉흥적인 만남들이 영향력과 자원, 그리고 이용 가능한 약점을 지닌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 안에서 멜라니아의 존재는 장식적 역할을 넘어 관계의 정상성을 연출하는 장치가 되었습니다. 공적 인물의 공식 이력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어떤 세부 사항이 기억될지, 어떤 부분이 덮일지 누가 결정할까요? 대통령 부부의 경우 각 사진과 등장 장면은 견고하고 화려한 관계 이미지를 강화하도록 선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국경을 넘어 에이전트 사업가 중개인들의 이해관계로 엮인 거미줄이 있었습니다. 2025년 이미지는 SNS에서 기하급수적으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삶의 좋은 각도만 올리고 진짜 상황은 숨기는 모습을 봅니다. 세계적 공인의 경우 이런 큐레이션은 막대한 자원, 전담 참모, 그리고 서사를 유지할 네트워크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인공 구조물은 기초를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무너집니다. 키켓 클럽과 아인슈타인 비자는 단순한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이는 인맥과 호의가 자격보다 우선하는 구조, 그리고 맞는 사람과 가까워지면 몇 달 만에 인생 경로가 재작성될 수 있는 구조의 징후입니다. 이 논리가 대통령의 사생활에 스며든다면 문제는 어떻게 만났는가가 아니라 누가 이익을 얻었고 어떻게 얻었는가로 바뀝니다. 정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교차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적인 관계가 전략적 이해관계로 형성되었다면 정치적 결정 역시 그럴 수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정책 임명 국제 협상은 그 뒤에 개인적 동맹을 통해 다시 읽히게 됩니다. 이 순간 로맨스는 중심에서 물러나고 훨씬 큰 게임의 배경이 됩니다. 그 게임은 모델 에이전트, 엔터테인먼트 사업가, 두 세계 겉모습과 정치를 넘나드는 중개자들에 의해 굴러갑니다. 그들이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동반자나 가시성이 아니라 평소라면 닫혀 있을 문을 여는 능력입니다. 그 문은 절대 공짜로 열리지 않습니다. 대가로는 영향력이나 처음에는 공익과 무관해 보이지만 결국 정부 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에 참여가 오갑니다. 이 분석이 의미 있다고 느끼셨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십시오.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 대화를 이어가는 힘은 여러분의 참여입니다. 기억 속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감춰도 사라지지 않는 장면들입니다. 금빛 장식으로 둘러싸인 사교 클럽의 복도, 조용히 속삭이는 비공개 만찬 속에서 이루어진 관계는 단순한 사교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제프리 앱스타인은 단지 식탁과 여행을 나눈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가 표면 아래에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신뢰의 영역을 함께 점유했습니다. 그리고 그 암묵적 계약 속에는 멜라니아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인공이 아니라 끊임없이 곁을 지키는 존재이자 결코 뉴스에 오르지 않은 만남과 합의를 목격한 증인이었습니다. 플로리다에서 트럼프와 앱스타인의 부동산이 인접했던 것은 단순한 지리적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초대장이었습니다. 두 집 사이를 오가는 직원들, 새벽까지 이어지는 파티, 예약조차 필요 없는 방문들, 낯선 사람이 없을 때 반복되는 대화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누구도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을 것이라 믿는 그 공간에서 어떤 결정들이 내려졌을까요? 많은 사람이 착각하듯 동맹의 힘은 공개된 장면에서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힘은 거의 보이지 않는 제스처에서 나타납니다. 정확한 순간에 교환되는 시선, 어떤 말보다 무거운 전략적 침묵, 너무 많은 것을 알기에 개입하지 않기로 한 선택, 이 게임에서 부재조차 말이 되었습니다.
멜라니아는 주변의 움직임을 보며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스스로 묻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그 답을 알고 있었기에 질문할 필요조차 없었을까요? 트럼프와 앱스타인의 여행은 불편한 특징을 지녔습니다. 그것은 업무 일정이나 의례적인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외부의 눈이 거의 닿지 않는 장소, 철저히 사적인 공간으로 향하는 일정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여가로 포장될 수 있었지만 실상은 방패막이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행 기록이 공개되기 시작하면서 두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등장한 횟수가 드러나자 공식 서사는 그 의미를 축소하려 서둘렀습니다. 하지만 범죄 혐의로 영원히 이름이 더럽혀진 인물과 수많은 항공 일정을 공유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관계는 겉보기에 화려한 세계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비즈니스, 정치, 평판이 뒤섞인 현실 세계에서 앱스타인 같은 인물과의 밀착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계산된 위험입니다. 이 판에서 모든 관계는 이익과 손실의 잠재력으로 평가됩니다. 지도자는 우정을 위해 어디까지 자신을 노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우정이 부담이 되기 시작할 때 단절의 대가는 무엇일까요? 결국 단절은 찾아왔지만 그것은 도덕적 각성이 아니었습니다. 성범죄 의혹에 대한 분노나 혐오가 아니었습니다. 그 원인은 부동산과 관련된 갈등, 허락 없이 한 진영에서 다른 진영으로 옮겨간 직원들이었습니다. 충성심의 경계가 침범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친밀한 관계가 깨진 이유가 학대 의혹이 아니라 이런 사소해 보이는 문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당국이 앱스타인의 영향력 네트워크를 추적하는 동안 핵심 조각 하나는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직접 행동하지 않더라도 그의 접근을 정당화해주는 주변 인물들의 존재입니다. 멜라니아는 그 무대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역할은 이 세계에서 자주 요구되는 그것, 정상성을 연출하는 것입니다. 특정 행사에서 트럼프 곁에 서 있는 모습은 일종의 신뢰 인증처럼 작용했습니다. 부부라는 형식이 모든 의심을 지워줄 것처럼 보이게 말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 기능을 완전히 인식하고 있었을까요? 목격하고도 가만히 있는 자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행동하지 않는 것도 선택입니다. 일상에서라면 직장이나 이웃에서 잘못을 보고도 개입하지 않기로 하는 순간과 같습니다. 차이는 여기서의 잘못은 정치, 경제, 공공 신뢰를 전 세계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인물과 사건이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와 앱스타인의 연결은 마치 어두운 방을 가로지르는 보이지 않는 전선 같았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한 번 전기가 흐르면 주변 모든 것을 밝히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전선은 고급 부동산, 은밀한 일정, 그리고 공적 심판을 견뎌온 우정 속을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사실이 나올 때마다 그것을 통제하고 재해석하며 소비 가능한 형태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결국 새우며듭니다. 비록 한 방울씩이라도 결국은 멈출 수 없는 흐름을 만듭니다. 조각들이 맞춰지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더 이상 우연한 만남이나 일정상의 공교로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행동 결정 전략을 형성한 공동생활이었습니다. 스캔들을 견디며 버티다가 이익보다 위험이 커진 순간 무너진 관계, 그리고 그 주위를 맴돌던 모든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훨씬 더 큰 퍼즐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대중이 그녀를 바라보는 인식이 변했습니다. 조용하고 뒤에 서 있는 아내의 이미지는 사라지고 게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인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신의 외국인 출신 배경이 독특한 무게감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일부 유권자들에게는 그녀마저 규칙을 깨도 된다고 생각한다는 증거처럼 들렸습니다. 이 움직임은 결코 무의식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각적인 대가 없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시험하는 장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성공했습니다. 멜라니아는 말하고 도발하고 미소를 지으며 물러난 뒤 결과를 다른 사람 손에 맡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능력은 세월이 흐르며 더욱 세련되었고 그녀만의 서명이 되었습니다.
공개 행사에서는 즉각적인 반응뿐 아니라 향후 파급력까지 계산하며 단어를 골랐습니다. 비공개 만찬에서는 가까운 인물들의 말에 따르면 나중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발언을 포착해 전략적 순간을 위해 기억 속에 저장했습니다. 그 태도를 가장 잘 드러낸 사건은 공화당 전당대회 연설 표절 논란이었습니다. 미셸 오바마의 연설과 유사한 대목은 단순한 실수나 부주의가 아니었습니다. 트럼프 캠프가 이론적으로는 정반대 입장을 상징하는 아이디어와 스타일조차 자신의 것으로 삼을 의향이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진정한 사과도 설득력 있는 해명도 없었습니다. 그 사건은 잡음으로 취급되었고 며칠 만에 뉴스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세밀히 관찰하는 사람들에게는 명확했습니다. 목표가 이미지를 지키는 것이라면 통상적인 규칙은 언제든 유연해질 수 있다는 점이, 이 공개적 움직임과 이면의 협상 사이에서 멜라니아는 퍼스트레이디라는 자리를 수익원으로 바꾸는 방법도 찾았습니다. 이는 회고록이나 자선 캠페인을 넘어섰습니다. 연설 계약, 행사 참석, 그리고 NFT까지 겉으로는 특정 순간이나 대의를 기념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직접적인 자금 유입 수단이었습니다. 모든 단계는 완벽한 미학으로 포장되었지만 가까이서 보면 패턴은 분명했습니다. 대중의 관심을 현금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사례는 트럼프 정치 조직 자금과 연계된 재원으로 디자이너 비용을 지급한 사건이었습니다. 공식 후원이나 투명한 상업 계약이 아니라 사적 영역과 정치 영역이 거의 눈에 띄지 않게 뒤섞인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은 캠페인에 재정적으로 기여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이었습니다. 가장 충성스러운 지지자들에게 기부금은 변화에 대한 신뢰의 표식이었습니다. 그 일부가 고급 의상을 유지하는 데 쓰였다는 사실은 최소한 기대를 깨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위기 국면에서의 등장이 있었습니다. 트럼프를 향한 법적 압박이 고조될 때 그녀의 곁에 선 모습이 서사를 안정시킬 것이라는 암묵적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멜라니아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것은 공개적인 결별이 아니라 물리적인 침묵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없고 많은 이가 기대한 연대의 이미지를 제공하지 않는 선택이었습니다. 이 부재는 오히려 어떤 연설보다 강한 선언이 되었습니다. 이를 감정적 거리두기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철저한 계산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든 그녀의 등장 여부는 부부를 둘러싼 분위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미지가 전부인 환경에서 부재는 곧 존재가 됩니다. 대중이 추측과 의심 혹은 존중으로 채우는 공백이 됩니다. 가장 도발적인 질문은 이것이 확대경 아래 놓인 결혼 속 권력 관계에 대해 무엇을 보여주는가입니다. 노출된 판 위에서 모든 움직임은 의미를 지니고 멜라니아는 그 누구보다 모든 말을 한 번에 꺼내지 않는 가치와 타이밍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 감각은 숙련된 정치인에게도 드문 것입니다. 잘 다루면 그것은 연단이나 단독 인터뷰만큼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서사 통제력에도 불구하고 모순은 남습니다. 왕다 근절 같은 대의를 내세우면서도 상대를 향한 인신 공격을 확대하는 캠페인에 적극 참여한 사실은 어떻게 조화시킬까요? 개인적 이익을 위해 불투명한 구조를 활용하면서도 어떻게 청렴 이미지를 유지할까요? 이 질문들은 여전히 답이 없고 아마도 영원히 직접적인 답을 듣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이 불분명함 속에서 수수께끼가 만들어집니다. 멜라니아는 모든 것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오래 울립니다. 노출이 당연시되는 세상에서 그림자를 남기는 것은 역설적으로 힘이 됩니다. 그림자 속에서 그녀는 자신을 지키거나 판이 바뀌었을 때 자신의 역할을 새롭게 그릴 수 있는 카드를 간직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의 사건에서 시작됐습니다. 방문이었습니다. 평범하게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방문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이동이었습니다. 그 방문자는 두 개의 직함을 동시에 가진 인물, 사법 체계 내에서 중요한 직위를 맡으면서도 도널드 트럼프의 개인 변호인이기도 했습니다. 목적지는
기슬레인 맥스웰이 복역 중인 교도소, 그 장면만으로도 불편한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전직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이 그것도 이틀 연속으로 왜 그곳에 가야 했을까요? 왜 보안 게이트를 통과하고 절차를 거쳐 그녀의 손에 든 상자를 들고 나오는 수고를 했을까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한 평범한 하루처럼 보이게 말입니다. 그 상자는 겉으로는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물건이었지만 곧 아무도 설명하려 하지 않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저 보관함일 뿐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었고 행정 서류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행동에 숨겨진 의미가 있는 이런 맥락에서 그 금속 상자가 단순한 껍데기라고 믿을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내용물에 대한 침묵은 의심을 지우지 않았고 오히려 부풀렸습니다. 암호화된 경고였을까요? 사라져야 할 비밀 파일, 혹은 손에 잡히는 형태로 봉인된 충성의 증표였을까요? 맥스웰은 단순한 수감자가 아니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지면 정치적 가치가 사라지는 대부분의 재소자들과 달리 그녀는 여전히 거래 가치를 지닌 존재였습니다. 그녀가 아는 세부 사항, 입에 올릴 수 있는 이름 하나하나가 협상의 화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시장에서 트럼프가 가까이 지낼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까움은 단순한 친분이 아닙니다. 마치 양쪽 끝이 서로의 무게를 버티는 팽팽한 줄과 같습니다. 맥스웰은 다른 재소자처럼 대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트럼프는 모든 것이 폭로되면 무사히 살아남을 수 없는 연결고리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런 취약한 균형은 편의로 깨지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사를 통제할 힘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유지됩니다. 주변에서는 대기업들이 마치 한 무대의 안무처럼 움직이며 그 방패막이를 강화했습니다. 예고 없이 내려진 편집 결정, 방송 프로그램의 갑작스러운 폐지, 계약 해지, 그것은 단순한 상업적 판단이 아니라 이야기를 꿰매고 있는 실밥이 끊어질 위험이 있는 정확한 지점을 자르는 행위였습니다. 시청률이 정점인 진행자를 누가 왜 침묵시키는 걸까요? 그 틀은 거대한 자본 이해관계와 맞물리며 더 불투명해졌습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합병, 라이선스 협상, 시장 지분 다툼이 맥스웰과 트럼프를 둘러싼 은밀한 움직임과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사업의 안정이 필요할 때 비판적인 목소리가 사라지고 주의를 끄는 조작된 논란이 대신 뉴스의 전면을 차지했습니다. 이 기계 장치에서 논란은 부수적 사건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설계된 도구였습니다. 언론사에 대한 공격, 인공지능 같은 복잡한 주제에 대한 황당한 발언, 정치적 반대 세력을 향한 조롱, 모두가 뉴스 사이클을 소음으로 채우고 진짜 중요한 불길을 가리기 위해 계산된 양으로 공급됐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마이크와 카메라 뒤에 숨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공식 일정에 없는 만남, 알려지지 않은 여행이 있었고 피할 수 없는 흔적을 남기며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상한 시간에 착륙하는 전용기, 측면 출입로로 들어오는 방탄 차량, 막판에 수정된 일정, 이 모든 것은 하나의 패턴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특정 인물이나 장소와의 접촉을 대중의 시선 밖에서 유지하는 방식. 각 단계에서 긴장은 높아졌습니다. 대서특필된 스캔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각각의 조각을 맞추면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그림이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그 방문, 그 상자, 기업의 방패막이, 심어진 논란, 비공식 이동, 그 어떤 것도 숨길 것이 없는 사람의 모습과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노골적인 위험을 감수했을까요? 이 서사의 가장 불편한 지점은 그것이 정치 권력, 기업 세계, 사법 제도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넘나든다는 점입니다. 이 세 영역은 따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실이 얽히고 설켜 어디서 끝나고 시작하는지 구분할 수 없는 하나의 그물망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맥스웰은 단순한 유명 수감자가 아니라 여러 줄을 잡아당기는 매듭이었고, 트럼프는 한 판이 아니라 여러 판의 말을 배치한 플레이어였습니다. 이 네트워크가 작동할 때 평범한 시민은 자신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지하에서 내려진 결정이 당신이 사는 법, 지불하는 가격, 접하는 정보의 질의 반향을 일으킨다면, 그리고 그 상자의 이야기가 두 사람만의 비밀이 아니라 사건의 흐름을 빛 바깥에서 조종할 수 있다는 방법론의 증거라면, 이 질문들은 가설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움직임이 훨씬 큰 작전의 일부일 수 있다는 현실의 반영입니다. 대중이 하루하루의 논란을 소비하는 동안 진짜 동맹은 여전히 무대 뒤에서 짜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무언가가 새어나옵니다. 그 순간 그 상자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표면적으로는 흩어져 있던 결정을 한 줄로 꿰는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더 이상 개인사와 정치 현장이 서로 분리되어 보호되는 별개의 영역이라는 생각을 유지하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영향력을 협상의 도구로, 그리고 충성을 방패막이로 바꾸는 법을 터득한 인물들이 이 경계를 갉아먹어 왔습니다. 외부에서 지켜보는 이들에게 지금 펼쳐진 광경은 부분적인 진실과 늦게 드러난 폭로, 그리고 뒤늦게 확인된 이야기들에 의해 신뢰가 점점 희소해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인되는 시점에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 내내 분명해진 사실이 있습니다. 전략적인 순간에 모습을 드러내거나 물러나는 각 선택이 오랫동안 지속될 인식을 형성했다는 점입니다. 공개석상에서의 한마디, 세심하게 계산된 제스처 하나가 표면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고, 구축된 모든 동맹은 동시에 전진을 위한 다리가 될 수도, 적절한 시기에 작동하는 함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종착지에 다다른 지금 질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미래에 남길 것은 무엇인가? 정치적 비중을 가진 한 이름이나 가문을 넘어 공격으로 방어하고 시선을 돌려 통제하며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재창조하는 권력 구조 전체 말입니다. 아이러니는 분명합니다. 장을 닫고 끝내려 할수록 이야기는 더 생생하게 남아 결정을 흔들고 사건을 형성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계속 흐르는 지하의 물줄기처럼 이 역사는 얼굴과 무대만 바꿔가며 같은 침묵의 규칙을 따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각 관객은 이 구조를 불변의 것으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연막 너머로 들어가 실제로 이 톱니바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낼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 선택에는 끈기, 미묘한 신호를 해석하려는 의지, 그리고 자신의 확신마저 시험하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준비된 이야기를 따라가는 것은 편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의심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마 이 성찰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어떤 지도자, 어떤 정부, 어떤 영향력 있는 인물도 혼자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복잡한 관계망, 과거의 선택, 그리고 정상에 오르기 위해 감수했던 경험과 양보의 산물입니다. 오늘날의 지정학적 판을 움직이는 힘을 이해하려면 각 주인공의 과거를 되짚어야 합니다. 현재의 행동뿐 아니라 걸어온 길, 그들을 형성한 경험, 키워온 야망, 정상에 오르기 위해 했던 타협까지 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 같은 지도자들의 청년기 비화, 권력 상승의 이면, 현재를 설명해주는 전략들을 세밀하게 담은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꿰뚫는 능력을 얻는 일입니다. 이 대화가 새로운 질문을 열었거나 잠들어 있던 생각을 깨웠다면 당신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로 의견을 나누고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표면 너머를 보는 집단적 이해는 이렇게 서로의 시선을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자랍니다. 여기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다가올 일에도 날카로운 시선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